아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차 함수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걸 좀 정확하게 아시면은, 네, 그러면은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쉬워질 거고요. 근데 암기하는 부분이 하나라도 좀 부족해지면 그 다음부터 헷갈려지기 시작하면 되니까, 네, 그거를 좀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접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y랑 x제곱이랑 등호가 있으면 우리는 이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또 x가 있거나 뭐 x세제곱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문자가 분모에 있어도 안 되겠죠. 네, 그래서 y분의 뭐 x제곱분의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도 다 이차 함수가 될 수 없는 거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고, 또 여기에서 뭐 문제 풀다 보면 나오는 말이 함수값이라는 게 항상 나오죠. 함수값이라는 거는 fx는 y라고 쓰는 거를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쓰는 거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y는 ax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2차 함수식이라고 생각하시고, 함수값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fx는 ax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은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좌표로 생각을 했을 때에도, 문자로 생각했을 때 좌표는 이 가로가 x인 거고 이 뒤에 있는 얘가 y인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좌표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x, y 표현하는 방법만 다른 거죠. 네, 그래서 함수값으로 표현했는지 좌표로 표현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구분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푸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함수값으로 표현을 하는 방식들이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한다고요. 네, 고등수학에 나와 있는 것도 이제 함수값으로 표현을 많이 할 거고, 네, 이제 5월달에 이제 고등수학을 배우잖아요. 그럼 거기에 도형에 관련된 문제들은 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네. 자, 근데 저렇게 나와 있다는 거는 함수라는 생각만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함수값이 나와 있는 문제들은 무조건 대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식에 어떻게 대입할 거냐를 고민만 해주시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나와 있는 식이 y는 ax에서 a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예를 들어서 식이 y는 뭐 2x제곱,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자, 그랬을 때 a가 양수이면 그림 모양은 항상 아래로 볼록하는 모양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y는 ax제곱 요 형태일 때에는 외우셔야 되는 게 뭐예요? 이 가장 밑에 있는 이 점이, 네, 꼭지점이 되는데, 이 꼭지점이 항상 0,0에 위치를 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는 꼭지점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있는 걸 x, 뒤에 있는 건 y지만 다른 말로 pq라고도 얘기하죠. 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p, q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 꼭지점에서 앞에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추계방정식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추계방정식은 x는 p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방금 요식 모양일 때는 꼭지점 p가 무조건 0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죠. x는 0. 네, 같은 말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꼭지점에서. 그 다음에 q가 하는 역할은 최대값이냐 최소값이냐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q가 지금 a가 양수일 때는 가장 밑에 있는 y값이 뭐냐 물어봤기 때문에 q는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뭐 배우는 과정에서 최소값, 최대값은 빠졌어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나중에 또 나올 거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서 조금 확인을 해볼까? 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좌표가 필요하니까 x, y 구분해서 대입만 해주시면 되고, 0 대입하면 0이고 1 대입하면 2고 2 대입하면 뭐 8이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고 뭐 이런 식으로 좌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0,0 찍어주시면 되고 1,2 찍어주시면 되고
2,8이면 뭐 이쪽 나오겠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1,2라면 여기 될 테니까 그림 형태는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으시면 되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었네요. a라는 값을 절대값을 했을 때 그 값의 숫자가 a 숫자가 클수록 절대값 숫자가 클수록 폭은 얇아지는 모양이 나오게 될 거고, 절대값을 했을 때 폭이 0에 가까워질수록 작아져서 0에 가까워질수록 넓은 모양이 또 나오게 될 거야. 네, 그래서 모양의 형태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A가 양수일 때 뭐 잠깐 이 정도 얘기를 했고요. 자, A가 음수일 때에는 자, 그림 모양이 지금 위로 볼록인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어차피 y는 ax제곱이라고 나와 있다면 꼭지점은 맨 위에가 되지만 그림상으로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식을 하나 얘로 반대로 만들어 볼게요. y는 마이너스 2x라는 요 식이 될 거고, 이 x제곱이라는 식이 된다면 a가 음수일 때는 그냥 위로 볼록인 모양만 되는 것 뿐인 거죠. 네, 그리고 이 y는 ax제곱 형태일 때는 꼭지점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지점은 똑같이 얘랑 똑같이 0,0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PQ의 값이나 추계 방식 전부 다 동일한 거죠. 한마디로 A의 부호가 반대가 됐다면 차이는 뭐예요? 다 똑같은데 그냥 위로 볼록이랑 아래로 볼록 차이뿐이 없는 거예요. 모든 폭이랑 그런 것도 전부 다 똑같고. 자, 그리고 또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요걸 생각하시는 거죠. A가 하는 역할에서, 자, 지금 추계방정식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건데, 추계방정식은 이 그림이 양쪽으로 이렇게 접었을 때 대칭이 될 수 있는 위치의 선, 네, 이게 추계방정식이에요. 항상 포물선에서 정가운데 이게 지금 y축이었을 거고, 우리는 이거를 x는 0이라고 쓴다고. 1차 함수에서 이렇게 배웠다 그랬죠. 세로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 x는 몇 이렇게 쓰는 거라 그랬고, 가로로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 y는 몇 이런 식으로 쓰는 거라 그랬고. 자, 그래서 얘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나뉜 거예요. 그래서 이 추계방정 기준으로 왼쪽은 x가 0보다 작은 쪽, 오른쪽은 x가 0보다 큰 쪽,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근데 뒤에 가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방금 이 0이라는 게 추계방정식 P라 그랬으니까 원래대로 다른 문제로 이제 생각을 하려면 P보다 작은 거고 얘는 X가 P보다 큰 거예요. 요거를 좀 잘 생각해 주셔야지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저렇게 구분을 시켜놨으면 A가 양수일 때에는 x가 0보다 작은 쪽은 점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증가, 감소라고 외우셔야 되는 거고, 오른쪽은 점의 이동이 증가, 증가라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a가 음수일 때는 점의 이동이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가 지금 x가 0보다 작은 쪽, 반대쪽은 x가 증가하면 y도 감소한다로. 네.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외워야 될 게 달라진다 그랬어요. 근데 둘 다 외울 필요 없다 그랬죠? a가 양수일 때만 외워주시고 음수일 때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나 외우고 그 다음 거는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네, 증가랑 증가 감소도 구분을 해서 외울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요 A 값이 하는 역할이 거의 함수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거를 다 알고 계셔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를 이해를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요 A 역할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외워야 될 것들을 전부 다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다 얘기를 했지만 뭐 하다 보면은 당연히 모르는 게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얘기하시면 되고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함수값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함수값은 뭐예요? 대입을 할 수 있게 조건을 준다는 얘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함수값으로 표현을 했으면 어떻게 대입하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뭐 이건 2학년 때도 많이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은 솔직히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모르는 건 이따가 다 질문하세요. 풀다가. 자, 그 다음에 112페이지로 갈게요. 자, 112페이지에 가시면 112페이지는 y는 ax 제곱 플러스 q 그 다음에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얘랑 얘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식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의 차이는 얘만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A의 내용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A 내용이 바뀌는 거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식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Q가 하는 역할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Q가 하는 역할은 아까 전에 최소값이냐 최대값이냐를 구분하는 거라 그랬어요. 네. 근데 이렇게 식이 나와 있을 때는 또 의미가 뭐냐면 얘는 y절편인 거야. 그러니까 얘 그림 모양은 지금 A가 양수라면 무조건 이런 모양이나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A가 음수라면 위로 블록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건데 꼭지점 자체가 y절편이라고. 자, 그래서 얘가 꼭지점은 0,q라고 있고 당연히 x가 0이니까 y절편이 된다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 외에는 바뀌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대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한 거예요? 점을 이 q에 따라 여기 찍힐 수도 있지만 여기 찍힐 수도 있다는 얘기는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q가 하는 역할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라고도 얘기해요. 평행이동.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y는 ax 플러스 b에서 b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1차 함수에서. 네, 그게 이제 q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p가 하는 역할은 아까 추계방정식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y는 얘가 2에다가 x-2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아까 전에 y는 2x 제곱이라는 게 그림이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자, 근데 그거를 지금 요 자리가 p였으니까 추계방정식이 x는 2인 거고 꺼낼 때는 부호를 반대로 꺼내는 거고 꼭지점의 좌표가 그래서 2,0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그렸던 이 모양에서 x가 2니까 이 모든 점들이 오른쪽으로 두 칸이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p의 값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x는 0보다 크다 작다 나와 있던 게 이 자리에서 값이 2로 바뀌는 거죠, 그냥. 네. 그래서 그 차이만 생기는 거여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선을 이렇게 해서 그어준다면 이게 x가 2인 거고 한마디로 얘 기준으로 왼쪽에 x가 2보다 작은 쪽, 얘 기준으로 오른쪽에 x가 2보다 큰 쪽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하는 역할은 똑같이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죠. 증가 감소, 증가 증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가 하는 역할은 지금 옆으로 가로로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은 뭐 역할 분배는 다 된 것 같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나와 있는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얘기를 한다면 꼭지점이 p, q가 되는 거고 얘는 당연히 방금 p랑 q가 했던 대로 가로로 움직이고 세로로 움직여서 점을 이동을 시키면 된다.
자,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또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점을 이동을 시켜서 도형을 움직이는 거는 꼭지점으로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꼭지점으로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꼭지점은 점들 중에서 가장 대표하는 점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점들 중에서 가장 대표하는 꼭지점이 뭐 옆으로 2칸, 위로 3칸 움직였다면 다른 모든 점들도 다 옆으로 2칸, 위로 3칸 움직였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꼭 꼭지점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꼭지점은 그냥 점들 중에 그냥 대표로만 움직여준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네,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라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 뒤에 뭐 일반형에 나와 있는 거는 풀어본 다음에 하는 게 낫겠네요. 뭐 표준형까지만 설명이 돼 있으니까 우선 그래서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네, 안 되는 거는 다 질문하시면 제가 다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특히 인성이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안 되는 거 있으면 무조건 얘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무슨 얘기인지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